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시상식의 사회를 맡은 채널A 아나운서 황수민입니다. 네, 오늘 시상식은 개회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공간복지를 주제로 한 주제 발표 또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후 11시 20분부터 심사총평 후에 우수상과 최우수상, 대상 순으로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각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기초자치단체는 시상 이후에 짧은 소감 발표와 각 수상 부문별 단체 사진 촬영이 진행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수상자와 시상자가 함께 단체 사진 촬영하는 순서도 있으니 끝까지 자리하셔서 많은 축하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후원하는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상식의 첫 번째 순서로 박재균 동아일보 논설주간께서 개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 논설주간 박재균입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시상식 개막을 선언하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김세영 주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참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가 와서 코로나 대비 관계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양해 문자가 왔었는데 행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공동심사위원장이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님, 그 다음에 김용승 한양대 교수님, 그리고 잠시 후 포럼의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연사분, 오늘 수상의 영예를 나누신 기초단체장님과 실무 담당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이 참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수고는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일환이 바로 기초자치단체들이 힘쓰고 있는 공간복지를 가꾸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 동아일보도 최근 삶을 바꾸는 혁신, 공간복지라는 주제의 기획 시리즈를 연재하여서 공간복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상식은 화려하고 거창하기만 한 시설이 아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복지를 구현한 지자체들을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평소 방치됐거나 버려진 시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랑방으로 거듭나게 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균 논설주간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금일 급한 일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요. 그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진성준입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은 지방정부들의 숨겨졌던 공간복지 구현 사례를 발굴하고 지방행정에서 공간복지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처음 만들어진 상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좋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을 받는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생활밀착형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소소하고 그렇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지 대상의 다른 이름은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주는 이른바 소확행상으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강서 지역의 경우에도 SH공사가 공간닥터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양 4단지 아파트에 사용하지 않던 통합경비실을 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주민들의 공용 공간이 생기니까 주민들 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주민들을 우리로 묶어주는 마을 공동체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역의 공연장, 도서관,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들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좀 더 편리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부디 오늘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함께 소통하는 공간복지 정책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간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저도 공간복지 정책의 확산과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시상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뜻깊은 상을 만들어 사회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주시는 동아일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신 진성중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께서 축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장 류훈입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라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또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관사로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이런 준비를 하신 동아일보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러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물심장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이런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네에는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서관, 공연장, 체육시설이 있고 동네 경계를 나서면 모두가 어울리는 더 다양한 공간 복지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이 그리는 세상일 것입니다. 지난해 저희 서울시는 구로구의 공감이 구로 리빙랩, 은평구의 구산동 도서관 마을 등 총 5곳의 수상작을 배출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몇몇 주민에게만 쓰이는 소그마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의 모임 공간, 도서관으로서 모든 주민들이 쉽게 찾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복지 공간의 우수 사례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저희 서울시는 기초와 광역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어울리는 공간복지의 공존을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희 서울시가 꾸준히 조성해온 경의선, 경춘선 숲길, 문화 비축기지, 서울로 7017, 또한 서울식물원 등이 그러한 고민의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시는 광역단체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상을 수상하시는 모든 기관들, 관계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수상자로서 본보기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시상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은 시장님 축하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대신해 박완수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께서 축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김세용 사장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시게 되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박완수 본부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입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축사를 준비 못했고요. 준비한 우리 사장님이 준비한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SH 공간 닥터 여러분, 공간복지에 대해 다양하고 유익한 담론을 제시해 주실 공간복지 포럼 연사 여러분, 특별히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동아일보소 김재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간복지라는 말이 이제는 많이 친숙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생활 밀착형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즉 공간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분들이 공간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착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득 3,000불 시대 아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던 때에 비해 개별 주택의 수준은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 내에서 함께 생각하는 공간의 질적인 발전에 관심은 아예 뒤처져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20여만 호의 공동주택 중 약 2만 세대의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의 개별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난방, 환기가 잘 되고 화장실, 주방 등 주택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아파트와 비슷했습니다. 이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공간 복지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가려면 옆 동네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도서실, 보육시설, 경로당, 주인 모임 장소 등과 같은 공간 복지 시설들이 우리 동네, 내가 사는 곳과 가까워지길 원했기에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편의시설하고 공급한 공간들을 점검할 때가 되었나 봅니다. 소득 3만 불에 1, 2인 가구는 60%에 육박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돌파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까지 우리의 삶은 큰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업무, 교육, 쇼핑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 간 도시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근거리 중심의 사회구조로 지역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확산은 생산활동의 거점이 회사가 아닌 집이나 제3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집 근처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 개인 공간은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주택과 도시 공간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 휴게시설, 공원 보육시설 등이 누구나 걸어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촘촘히 들어서야만 복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며 또한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입니다. 오늘 공간복지 대상 수상이라는 기쁨을 누리실 11개 지자체 여러분, 그리고 공간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실 공간복지 포럼 연사 여러분,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복지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수상자 여러분과 행사 관계자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간복지 대상이 공간복지의 개념을 확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활 밀착형 공간의 조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완수 본부장님 축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공공주택을 활용한 공간복지 추진 전략을 주제로 김혜정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 전략실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전략실장입니다.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3년 동안에 공간복지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복지가 낯설기도 하고 또 이제 오늘 또 계속 공간복지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막 손에 잡히거나 이런 단어는 아니실 수 있는데요. 공간복지가 라는 단어가 나타난 아니면 정책이 나타난 변화를 보면은 복지 정책 자체도 이제 개별적 선별적 복지에서 장소적 보편적 복지의 변화가 있고요. 도시계획상에서도 개발 중심에서 재생 중심으로 변화와 도시관리계획 시설에서도 토목 중심의 인프라 중심에서 이제는 생활 중심의 인프라 중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또한 굉장히 빠른 환경의 변화가 있고 생활 패턴 자체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공간 이용 방식에 대한 변화들도 공유 개념, 저희가 말하는 뭐 구독, 서비스, 일상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변화가 우리 일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거주자 니즈도 급격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동네 아니면 집이 훨씬 더 중요한 일상을 대변하고 있고요. 이 집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SH는 최초에는 설립 목적은 주택 건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거 복지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도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현재는 도시적 지역적 차원의 생활 서비스까지 확장시킨 공간 복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에서 진행하는 공간 복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짧은 단어로 슬세권이라는 단어가 가장 표현하기에 적합한 단어라고도 보여집니다. 슬리퍼를 신고 가장 편한 복장으로 편의시설이 이용한 그런 세력권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동산 신조어가 가장 유사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SH에서 말한 공간복지는 필요한 시설을 지역에 맞춰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5가지의 전략입니다. 저희가 전략 5가지 중에는 공간복지 시설이라는 것을 계속 다각화하고 고도화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2번째는 공간복지 사업 범위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3번째는 지역에 맞춘 공급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위한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공간을 위해서 사용자가 주도로 하는 시범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복지 시설의 다각화 고도화입니다. 저희가 공간복지 시설이라고 얘기했을 때 유사한 단어로는 정부 주도의 생활 SOC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생활권 계획에 의한 생활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사업자 주도로 만들어지는 공동이용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유사한 시설들을 다 묶어서 저희는 공간복지 시설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사업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보유자산뿐만이 아니라 보유자산에는 산업단지나 임대아파트, 매입주택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만들어나는 신규 사업에서도 공간복지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번째는 저희가 지역 맞춤형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한 실세권 중심으로 공사 자산이 밀집해 있는 기초생활권 단위 중심으로 이런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4번째는 거버넌스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의 모든 사업들을 주택도시공사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인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는 공간 닥터 분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고 사회적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행정체계까지
다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 중심의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2030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청년 사업가, 무주택자, 노후 세대들이 필요로 한 수준 높은 맞춤형 공간 조성을 위해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략 하에 3년 동안의 공간복지가 실현된 사업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도심 내 저이용 공간을 활용해서 토지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공공주택 플러스 생활 SOC를 같이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신내사는 북부간선도로를 도로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건데요. 주택 1000호 정도에다가 생활 SOC가 결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의 개념인데요. 이 복합화 사업은 이제 차고지에서 지금 한 800세대의 주택이랑 생활 SOC가 결합해서 터미널 주차장이랑 복합화돼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희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빗물 펌프장에다가 주택이랑 지역 편의시설, 수영장 및 도서관, 공유주방 이런 것들을 같이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신호주택이라서 청년 신혼을 위한 특화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청신호주택을 하는데요. 이 사용자에 맞춰서 다양한 저희가 평면을 계획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 뼘 더, 한 걸음 더 이런 식의 개념을 사용해서 이분들 사용자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특화 설계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주택보다는 이런 뭔가 창고라든지 공유하는 이제 시설들이 이제 훨씬 더 많고 외부 공간에서 함께 즐기는 공간을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간 닥터라는 얘기를 저희 책에 오늘 보내드린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임대단지 외부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이 지역 조미랑 같이 진단을 내려서 필요한 시설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양 4단지에 보는 이런 경비실이 지금 티하우스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버려져 있었던 산책길 같은 것들이 건강을 챙기는 둘레길로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SH공사는 21개 단지에 개선한 중 시범적으로 빠르게 시행이 가능한 우선 사업 대상 4개 단지를 선정하였다. 저희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닥터 공간을 통해서 새로 이렇게 공사를 해주신다고 예쁘게 꾸며주신다고 하니까 정서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매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처럼. 공간 닥터가 진단한 문제점들을 처방하는 실제 시공이 진행되었다. 아무래도 자기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간들이 좀 많이 활용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현장 와서 일을 해보니까 그 공간들을 어떻게 또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런 프로젝트를 주민들한테 좀 많이 활성화하게 되면 주민들도 편하고 잘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노후된 아파트 보수 공사만 진행하는데 이쪽은 이제 다른 공간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람되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려지고 노후화된 기존의 외부 공간들은 6개월 내외의 시공 과정을 거쳐 주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바뀐 공간을 주민들이 예전에 없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많이 이용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어느 날 갔다 그러니까 유명해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사실상 여기가 가장 노후화됐었는데 너무 잘해놔가지고 너무 상상 밖으로 잘해놔가지고 우리 단지가 이만큼 수준이 높아졌나 하는 어떤 유명성 어느 날 갑자기 자고나니 이렇게 유명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선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다 만족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지, 딴 단지보다는 우리 단지가 더 좀 품위 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참 깨끗해요. 딴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 임대라고 생각 안 해요. 공간 닥터 프로젝트는 공간 개선을 통해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앞으로 공간닥터 프로젝트는 공간으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들을 발굴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공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될 것이다. 제가 사업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 한 3년 동안에 어떤 효과를 누리고 주민들이 어떤 식의 이 복지를 체감하는 것들을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비슷하게 저희 청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공간복지 프로젝트 진행한 거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저희가 청년 중심으로 건축가를 선발하고 교육을 시키고 공간을 운영하는 것들 지원해줘가지고 저희가 반지하를 대상으로 이 청년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버려지고 쓰지 않았던 반지하가 공유주방, 전시공간, 실내 가드닝, 이렇게 주민 건축학교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바뀌어진 내용들입니다. 공간 운영자들이 도시에 들어와서 주민들과 같이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도시의 가치라든지 마을의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그리고 좀 더 폭넓게 확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에 이제 점점 많이 생겨나는 유휴 공간을 이렇게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교집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지금은 좀 작은 단위지만은 좀 더 폭넓게 크게 더 큰 단위에서 지역 주민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역 주민과 또 학생 전체 서울시 전체가 이런 게 좀 폭 넓게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학생으로서의 뭔가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게 되게 좋았고 그것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면서도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예, 시간이 촉박해서 다는 못 드리고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반지하 공간은 계속 올해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에 진행했던 전력과 이제 노력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간복지의 개념적 확장과 제도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께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SH에서 공간복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식의 사업을 해왔는지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복지가 아직은 좀 생소한 그런 개념일 수 있고 그리고 이 많은 어떤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그런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팜플렛에 있는 것처럼 그간 각계의 전문가 분들로 공간복지 포럼이 구성이 돼서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친 끝에 공간복지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 제도적으로 또 어떻게 구현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간복지, 스페이셜 웰페어라고 굳이 이제 영어로 하자면은 장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H에서는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지역에 맞춰서 공급함으로 해서 좋은 공간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공간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지를 공간적 내지는 지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을 또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랬을 때 커뮤니티 단위로 구성된 도시 공간에도 도시민들이 원하는 생활 인프라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거기서 생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함의가 깃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또 정의를 내리자면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 하에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고 거기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그런 개념을 담을 수 있다. 또 다르게는 보건, 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사회 서비스가 주거 공간에서 어떻게 지원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을 완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이 공간복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그 개념으로는 정주공간을 단위로 해서 취약계층만이 아니고 보편적 복지로서의 모든 거주민들이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의 제공 체계와 그 기반을 이루는 인프라를 총체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노력으로서 공간복지를 정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이런 그 개념적 정의를 다양하게 그렇게 내리는 과정에서 공간복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또 몇 가지로 의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SH의 기능의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주택공급, 도시재생 이런 쪽으로 발전되고 주거복지의 중심지로서 SH의 기능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차원으로 대전환하는 그런 변화와 혁신의 획을 긋는 기점으로서 공간복지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착한 토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 발표에서도 얘기된 것처럼 골목길, 그 다음에 주차공간, 그리고 다양한 동네의 어린이집, 노인정,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 이런 그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착한 토건이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 역시 늘어나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공간복지가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간복지는 복지의 대상을 그동안 사람으로 주로 생각하게 됐는데 이거를 장소 중심으로 확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생활 인프라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인프라, 장소 이런 측면에서 복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동안 지역복지라고 하는 어떤 복지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이 당연한 것으로 얘기됐었는데 그 확장판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 의료, 문화, 교육 등등까지 포함한 그런 복지의 그 영역들이 그 인프라까지도 포함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주민의 삶을 그 향상시킬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좀 그동안의 복지에서의 그 접근 아니면은 그동안 주거복지에서의 접근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의의를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도시권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도시 이런 것을 실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1916년 키토 선언에서 얘기됐던 도시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는 개념이고 또한 요즘 코로나19 이런 것으로 표방되는 위험시대 이 위험시대에 중앙집중형 공간계획이 아니고 다핵 분산형 도시구조로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SH에서 아니면은
이러한 그 공간복지를 활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추가적인 고려점으로서 몇 가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보완되어야 될 것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결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간의 민주화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반드시 이 안에 그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공간복지를 그 구현함에 있어서는 인식의 전환이 대전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즉 공공복지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그리고 SH공사, 시민 일반 모두가 어떻게 이 공공복지라고 하는 것이 공간복지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 공간복지에 대한 확신 이 부분을 더 굳건히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SH의 조직적 변환도 요구된다. 그간에 주택의 대량 공급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졌던 조직을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를 생각해보고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건강 전문가께서는 이 공간복지 안에 건강과 관련된 지표, 그래서 건강 수준, 형평성, 건강 영향 평가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녹여서 그것으로 공간복지의 성과나 목표를 삼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공간복지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커뮤니티이고 커뮤니티 안에 그 살고 있는 주민이 공급자이자 수요자, 즉 이 공간복지의 주체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명확하게 설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바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커뮤니티 디자이너 이런 인재상가 필요하고 다른 말로는 커뮤니티 매니저 이런 인재상도 도출돼서 주민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공간복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선도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또한 공간복지 안에 환경, 에너지 이런 그 개념을 결합시킬 수 있어서 건물 자체에도 어떻게 환경의 그 의미를 담을 수 있겠는가. 또한 탄소 배출량 감소 같은 이런 어떤 건축 구현을 여기에다가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결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바다. 더 나아가면 데이터 주권 이런 것들까지 연계해서 소외계층,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주민 모두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개념까지도 충분히 공간복지 안에 녹일 수 있고 녹여야 된다 이런 제언이 있었습니다. 공간복지가 그렇다면 현재는 SH 중심으로 이렇게 천명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이것이 제도화, 정책화 그리고 좀 더 정부 단위까지로 가면서 공식적인 의미를 더 확장시킬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선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설립 목적에 공간복지의 개념을 삽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간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나 기금의 설치 이런 것들이 또 요구되는 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간 매니저 이런 그 인력을 양성해서 공간복지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이걸 통해서 공간복지가 구현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결코 뭐 서울시만의 노력으로 공간복지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국가 차원으로 이 공간복지가 더욱더 확장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자치권이 확대가 돼서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과 인프라가 지역사회 안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공간복지를 위한 여러 역량들이 지방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내에서도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그런 상대적으로 편협한 전문성이나 칸막이 행정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도에 아직
원숙한 수준으로 가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공간복지가 또 하나의 분절적 전달 체계를 만들어내서 또 하나의 칸막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커뮤니티 케어 이런 개념에서 공간복지까지도 흡수되는 그런 전달 체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제도화를 위해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됐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즉 공간복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복지를 위한 혁신적이고 총체적 함의를 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시도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들의 수렴점이 될 수도 있는 개념이 충분히 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지고, 이거를 위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다양한 분야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융합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각 단위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SH의 노력이 선도적으로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SH 내부의 인식, 조직, 역량, 정책 차원의 어떤 대전환이 요구되는 바며, SH가 이런 노력을 경주할 때 이것이 시정책이나 국가정책으로 제도화될 것이고, 끝내는 SH에서 만들어낸 좋은 모델, 이게 결국 공간복지를 위한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SH가 쏘아올린 공간복지라는 개념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신호탄이 되고, 끝내는 그것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삶을 바꾸는 혁신, 공간복지에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으로는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해 패널에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원호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송경용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이사장께서는 준비된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이크를 서왕진 서울연구원장님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서왕진입니다. 오늘 공간복지를 주제로 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평가와 시상하는 아주 즐거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개념인 이 공간복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떠하고 또 구체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한번 다뤄보는 그런 토론이 함께 준비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간이나 또 도시, 건축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인용하는 이야기 중에 윈스턴 처칠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건축을 만들고 또 건축은 사람을 만든다. 우리 교보 앞에 가면 비슷한 문구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과 건축을 만들어내고 또 그 공간과 건축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UN 해비타트에서 이야기하는 주거권이나 또 도시권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런 것들의 기본권으로서의 가치 또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이 공간 복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또 그런 사례들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분이 발표를 하시면서 한 분은 공간복지의 개념 자체를 그 포럼 논의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굉장히 명료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또 한 분은 구체적인 현장에서 프로그램과 시설을 통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오늘 세 분의 패널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또 각각의 분야에서 생각하는 공간 복지 또 그것을 구체화해 가는 데 있어서 각 분야의 역할, 생각 이런 것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소개를 아까 해드렸습니다마는 한 분은 국토연구원장으로서 국가 정책의 측면에서 가장 현 선두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원호 교수님은 또 아카데믹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또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송경룡 이사장님은 실제 오랜 시간 동안 구체 현장에서 이 공간복지를 실천적으로 함께 온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셔서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이미 해오셨기 때문에 좋은 토론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패널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간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매우 새롭고 또 특히 이론과 실천이 함께 현장에서 굉장히 어우러지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세 분이 생각하시는 이 공간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그걸 좀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3분씩 공통적으로 이렇게 짧게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그 이어서 각각 현장에 이렇게 자기 전문성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이어서 한두 가지씩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제가 추가로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우선 우리 강현수 원장님께서 공간복지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의미 또 이것들을 추진하는 데서 필요한 부분들을 한 3분 정도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이미 앞에서 두 분의 발제와 지금 현장에서 나눠드린 여러 가지 그 자료에 공간복지가 무엇인지 이미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두 분의 발제가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생각하는 의미로는 유사한 개념들 사이에서 조금 더 한국 현실에 맞는 특히 우리나라 도시에 맞는 몇 가지 시사점 같은 것을 이 공간복지 개념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유사한 개념으로 주거권이 있는데 주거권은 보통 아무래도 이 개별 주택에 한정된 이제 권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 공간복지는 어떻게 보면은 주거권의 확장 그러니까 공간적 확장이죠. 주거권을 동네 단위로 또 도시 단위로 지역사회 단위로 좀 이렇게 확장할 때 주거권이란 개념보다는 공간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유의미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또 이태수 우리 교수님이 전공자지만 보통 이제 복지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복지라는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사회 복지라는 개념에서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각종 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이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또 좀 다루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어서 이 공간복지라고 할 때는 그런 지역사회 복지 개념을 또 보완하거나 또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 유엔에서는 최근에 도시에 대한 권리 또 지속가능 도시 이런 개념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개념하고 굉장히 좀 상통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유엔 지속가능 발전 도시 목표 11번이 지속가능 도시와 정주 체계에 관한 것들인데 이런 개념도 우리 사실은 공간복지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고요. 최근에 키토 선언에서 나왔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도 역시 도시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 도시를 향유할 권리, 도시에 참여할 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공간복지의 오늘 발제를 들으면은 말 그대로 주민이 주체가 돼서 도시를 스스로 만들고 가꾸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공간복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개념이 성립할 것 같은데요. 특히 앞으로 이 공간복지의 개념을 우리나라 현재 도시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SH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원우 교수님 바로 이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도 두 분 발제하신 분들이 공간복지의 개념을 그냥 명확하게 정리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험에 의하면 또 이 자리를 벗어나서 또 하루 정도 지나면 그게 뭐였지 하는 그런 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생각들을 좀 공유해 드리면 그게 사실은 뭐 새로운 신조어 같지만 발제에서 보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정책들이 사실은 결합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과 복지라는 두 단어인데요. 우선 공간 복지에서 보면 과거에 사람 중심에서 이제 장소 기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사회 문제인 빈곤을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장소 기반, 장소에 기초한 정책으로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또 공간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공간은 과거에 실장님 발제하셨지만 인프라 중심에서 뭐 삶의 질,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행복까지, 지난 정부에 또 행복까지도 공간 정책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공간과 복지, 즉 공간 정책과 복지 정책이 수렴한 결과가 공간 복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공간 복지가 환경을 좀 개선하고 뭐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말 그대로 도시 내에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이 돼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공간 복지가 해외 사례에서도 보듯이 장소를 만들므로써 우리 사회의 빈곤이라든지 사회적 배제 불평등, 그리고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지향해야만이 이것이 더 크게, 더 지속 가능하게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존 주거복지를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새로운 도시 혁신의 모델로 진화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공간복지에 대한 보다 개념, 비전, 뭐 전략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될 것이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그리고 사업 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장기적인 혹은 중장기적인 좀 로드맵들을 그려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주거권, 또 주거권의 확장으로서 도시권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그 유엔에서의 논의들, 이것들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정리해내고 비전화하고 또 구체화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제를 주신 것 같은데요. 송경용 이사장님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간 복지, 기존의 어떤 복지 개념을 넘어선 공간과 시설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펼쳐오셨는데요. 송 이사장님 생각하시는 이 공간 복지의 개념 또 방향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뭐 공간 복지 SH에서 이렇게 이번에 제시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어 왔던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종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학문적 세계, 아카데믹 필드에서나 또는 이론적으로 뭐 새로운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고 제안되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960년대, 50년대부터 공간은 권력이다라고 하는 이 도시사회학적 정언, 이 주제가 있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공간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작동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저소득계층에게는 공간이라고 하는 건 공간의 소유권, 사용권, 접근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의사결정의 이 프로세스의 과정, 주체, 이런 것에 대한 투쟁이나 또는 뭐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수십 년 동안 이미 저는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유엔의 헤비타트에서 이런 주거권 또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4년 전에 저희 G7 국제사회적 경제 포럼에서도 이미 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 또는 이 공간, 도시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미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공간에, 그러나 이제 이게 제도적이고 행정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립된 건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드물고, 그런 관점에서 SH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종합하려고 하고 또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게 정립하려고 하는 노력은 대단히 높이 삽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특히 지금 아까 우리 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공간을 누가 소유하느냐, 누가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어떤 접근의 어떤 제한이 쳐져 있지 않는가? 그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이런 것들이 공간복지 앞으로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데 핵심적 요소로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야 배제되지 않는 그런 누구나를 위한 어떤 공간 복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복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뭐 학문적으로든 또 정책적으로든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긴 합니다만은 SH에서 공간복지 포럼을 만들고 또 동아일보에서 공간복지 대상이라는 그 사업을 만들면서 개념이 좀 더 분명하게 정리가 되고 또 발전해 나가는 게 분명하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또 그런 일반적인 개념화와 함께 상당히 이제 이게 구체화되고 어떻게 사업으로 전개될지 또 현장에서는 어떻게 발전할지 제도할지 하는 또 구체적인 논의들이 더 필요할 텐데요. 이번에는 이원호 교수님부터 순서로 해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들 짧게 해보겠습니다. 한 2분 정도씩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원호 교수님께서는 이 공간복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 주체의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도시정책이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SH나 서울시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지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2분 정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공간복지는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정책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참여하신 많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의 경우에 보면 당연히 서울시와 SH가 참 중요한 주체가 돼야 되고요. 다만 누구만의 일이 아니라 주체 간 협업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복지 사업을 그 발제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뭐 정부 주도의 생활권이라든지 뭐 SOC 생활 SOC와는 좀 차별되게 마을 단위에서 출발해서 공적 자산들을 좀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또 실행 계획을 수반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들도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정책 사업의 실행 기관인 아마 SH가 우선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또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왜 공간복지를 SH에서 하느냐 질문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공간복지의 구체적인 사업은 기존에 있는 공적 자산을 활용해서 그것을 이 장소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 복지 서비스를 아주 혁신적으로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에서 공간복지를 하면 그 일을 SH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실행기관으로서 SH가 아마 선제적으로 개념과 사업 모델을 발전시킨 것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SH가 해야 되냐 했을 때 저는 눈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보인다. 우리가 당연히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먼저 본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SH는 그동안 휴먼 스케일에서 많은 공간 개발 사업을 해왔고 또 활용 가능한 공적 자산도 앞으로도 지금도 많고 앞으로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산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삶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을 공간복지로 정책으로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규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SH가 이제 정책의 단순한 수행기관에서 정책적인 파트너로서 서울시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아마 그 미래상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에도 아마 공간복지를 생활권 및 생활 SOC 사업과 함께 이제 서울의 어떤 이 동네를 바꾸는 혁신으로서 이해하고 공간복지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실제로 사업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제도적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협력 관계가 아니면 사실 이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 사장님께서는 앞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 현장에서 그런 활동들을 쭉 하셨는데요. 공간복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복지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주체이기도 한 게 바로 지역 주민 또는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공간복지 실행에 있어서 공동체를 구축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필요성 또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공간과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일단 분리돼서 사고되거나 분리돼서 추진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기획 단계에서 이미
그 공동체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예전 방식대로 누군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와서 사용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대부분의 많은 공간들이 사용되지 않거나 그 실제 주민들 또는 커뮤니티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소위 공급자 위주의 공간이 되어서 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누가 소유하느냐, 누가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서구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드는데 킹스턴 뭐 여기 20년 걸렸다 그러는데 서구 사회와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서구 사회는 시민 자산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 예를 들어서 공간, 물리적 형태의 자산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파워도 우리하고는 역사적 연원부터 다르서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관이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물리적 그 자산도 가지고 있고 사회 정치적 권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관 주도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많았죠. 특히 개발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 그 공간을 끝까지 사용하는 주체는 주민들이고 커뮤니티인데 이것에 대한 배려, 이것을 어떻게 조직하고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주체로서 이 공간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것 역시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만큼 어쩌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H에서 이 공간과 복지라고 하는 걸 결합시켜서 또 필연적으로 이게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동시에 이 커뮤니티의 이 주체성, 주도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함께 또 그것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이미 노력해온 단체들, 조직들이 많이 있고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이 우리나라뿐만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좀 더 풍성하게 소개되고 그게 하나의 공간 복지의 한 축으로,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와 동시에 이게 항상 이런 포럼에서 이게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좀 논의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님께 특히 공간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화 과정 또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떤 접근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소속하고 계신 국토연구원 또는 뭐 국토부 차원에서의 구상이나 역할은 또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공간복지와 관련돼서 가장 그 국토부나 뭐 저기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게 생활 SOC 사업이 있고요.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 아마 그게 가장 좀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우리가 논의한 공간복지를 좀 더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부처 간 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국토부뿐만 아니라 그 복지부 또 교육부 등등 이제 그 부처 간 협업을 어쨌든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주민자치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좀 대폭 이양하는 중앙정부 힘을 좀 오히려 다이어트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시군구 자치, 읍면동 자치, 주민자치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주거권도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여러 가지 그 주거권 확보 그리고 전국 어디에 살든지 모든 국민이 적어도 최소한의 그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등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됐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 그다음에 세 분의 패널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추구하는 이 공간복지에 나아갈 방향들을 논의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게 개념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또 구체적인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서로의 어떤 경험들을 나누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버넌스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말씀을 강조하면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시상에 앞서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의 서울시립대 총장이신 서순탁 공동심사위원장께서 심사총평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서순탁입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공동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공간복지 대상의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 경로를 사회민주화에서 출발해서 경제민주화, 최종적으로는 공간민주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지 영역은 공간민주화의 핵심 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오늘 대상심사위원장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의 공간복지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아일보와 채널A, 그다음에 후원해 주신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동아일보의 대표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재균 논설중앙님께는 특별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많은 고민과 제언을 해주신 공동심사위원장이신 김용승 한양대 교수님과 5분의 심사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사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서비스를 해당 지역에 제공하려는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민 편의성 부분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공간복지를 통해 그동안 생활 서비스 격차로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는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특히 아직 공간이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복지라는 개념이 정부 주도의 시혜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공간복지에 대한 통일된 인식과 실제 적용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노력이 두드러진 성과로 이어져 수상의 영예를 아는 기초자치단체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총 응모한 기초자치단체가 37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1개 자치단체가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올해 뛰어난 성과를 낸 기초자치단체 2곳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원래 대상이 하나였는데요. 제목이 대한민국 복지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상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올해 특별히 2곳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상을 수여한 서울시 강동구의 경우 보육,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곳에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격차 없는 공간복지를 체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공동대상을 수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경우 봉산마을의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들과 크리에이터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전용 공간과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공간복지를 구현한 좋은 사례로 판단되어 공동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기초자치단체는 총 4곳입니다. 먼저 서울 양천구의 경우 낡은 주택을 문화체험공간으로 재정비하여 주민 친화적 공간을 제공했고, 강남구의 경우 도심 속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힐링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부산 서구의 경우 빈집을 활용해 빨래방과 주민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하였고, 경북 포항의 경우 낙후된 철로변을 주민들을 위한 녹색 생태 공간으로 만드는 등 맞춤형 공간 복지를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먼저 서울 서대문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수상한 유일한 기초단체로서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골목 안에 이화쉼터를 만들고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경우 청년 거주 인구 비율 전국 1위답게 청년을 위한 특화공간과 도서관, 도시농업공원을 만들어 모두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경기 오산시의 경우 징검다리 교실을 만들어 시민들의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공공 민간시설의 유해 공간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복지 공간을 창출했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경우 생활문화센터 영동 1번지 공간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역의 인적 자원 역량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대전 서구의 경우 도심 속 숲을 만들어 주민들을 위한 공간 활용과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내며 좋은 공간 복지 모델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상 11곳의 수상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수상을 하지 못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들의 풍부한 아이디어와 공간복지 성과도 상당히 컸습니다. 평가 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사회의 공간복지가 주거공간을 넘어 지역의 다른 생활공간까지 구현되고 사회적 약자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사를 통해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간복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프로세스도 민주적이고 그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심사 과정을 통해 느꼈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한 지역의 공간 복지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랍니다. 특히 동아일보와 채널A는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공간 복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언론으로서 역할을 해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심사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순탁 심사위원장님의 심사총평 감사합니다. 오늘 시상은 우수상, 최우수상, 또 대상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상에는 상장과 트로피, 꽃다발이 증정되며 개별 수상 촬영 이후에 짧은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문별 마지막 지자체 수상 후에는 수상 부문별 단체 사진 촬영도 진행되며 시상식 종료 후에 모든 수상자와 또 시상자가 함께 단체 사진 촬영하는 순서도 준비되어 있으니 진행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하의 꽃을 미리 준비하신 곳도 계실 텐데요. 꽃은 시상이 모두 진행된 이후에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수상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한양대 교수이신 김용승 공동심사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김용승 심사위원장께서는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상 첫 번째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관악구 유재룡 부부총장님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 기초자치단체는 동아일보사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한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공모에서 공간복지 구현의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 이에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 위해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유재룡 부부총장님의 짧은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구청장 유재룡입니다. 대상도 있고 최우수상도 있으니까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회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상 받게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행사 주최하신 동아일보사 채널A, 후원해 주신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리고 우리 손수탁 총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저희 관악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저희의 청년이라든지 도시농업 공간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또 주민들이 그 삶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확보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소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을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김용승 심사위원장님께서 시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상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단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무대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문석진 구청장님께 짧은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연속으로 이렇게 상을 주셔서 우리 동아일보사, 채널A 그리고 SH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화 쉼터는 2대 정문 바로 오른쪽 뒤편 골목길 안쪽에 철도 부지 쪽에 있는 철조망으로 가려져 있고 버려진 땅입니다. 바로 이곳을 2화 52번가 골목 안에 주민 상인 그리고 2대 산학협력관과 함께 문화공간으로 도시재생을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연극이나 영화 또 콘서트도 같이 열고 2대 조형예술가가 전시회도 하고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이 주민에게 함께 열린 공간이 되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또 이런 공간, 그래서 앞으로도 공간복지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이런 공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상 세 번째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단체는 경기도 오산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산시청 서정욱 홍보 담당관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상 경기도 오산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서정호 홍보 담당관님께 짧은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산시 홍보 담당관 서종입니다. 저희 곽상욱 오산시장께서 원래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의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좀 못하셨습니다.
오산시가 올해는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내년 대회는 공간복지 대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용승 심사위원장님께서 시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상 4번째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단체는 대전광역시 서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서구 고준필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무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상 대전광역시 서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간복지대상 우수상 4번째 기초자치단체 대전광역시 서구입니다. 네, 그럼 고준필 과장님의 짧은 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대전광역시 서구에서는 저희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녹지대에 그 숲이 이제 조성된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 녹지대에 있는 그 숲에 저희가 황토길을 깔았습니다. 한 1.5m 폭으로 13km를 깔았는데 그 저희 이제 녹색복지라는 이제 저희 그 구정 취지가 있었는데 그게 그 이쪽 그 공간 대상에서 볼 때 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까 오산시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년에는 좀 더 발전해 가지고 저희 장종태 서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꼭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상 5번째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 단체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순천문화재단 이병덕 상임이사님께서 무대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상 전라남도 순천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 5번째 기초자치단체 전라남도 순천시 수상의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병덕 상임이사님께 짧은 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신좋고 살기 좋은 우리 반도남쪽 순천에서 왔습니다. 저희가 수상하게 된 내역은 2000년도에 들어와서 도시 공동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공동화를 갖다가 철거를 하느냐 재생을 하느냐 그 와중에 시민들과 11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도심으로 재생을 시켰습니다. 그 공간이 지금은 행정문화 공간에서 순천 시민들이 애용하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모든 시민들이 문화 공간으로 잘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는 국가정원 제1호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순천으로 많이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곧바로 우수상 부문별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덕 상임이사님, 김용승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수상 관계자 대표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대전광역시 서구, 그리고 경기도 오산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상 대표분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2번의 촬영을 진행을 할 텐데요. 처음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이후에 마스크를 잠시 벗으신 채로 또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상을 받으신 기쁜 날이니까요. 밝은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마스크를 벗고 잠시 사진 촬영할 텐데요. 마스크를 잠시 벗으시고 오른 손목에 저처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옷 속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손목에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 마스크를 벗으신 상태에서는 대화는 삼가주시고 호흡 또한 최소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밝은 미소는 필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 바로 착용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상에 이어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최우수상의 영예를 아는 기초자치단체 총 4곳을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박완수 본부장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최우수상 첫 번째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강남구 안준호 부구청장님께서 무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최우수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 기초자치단체는 동아일보사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한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공모에서 공간복지 구현의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 이에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 중앙에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안준호 부구청장님께 짧은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오늘 정순균 저희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의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희 하여튼 강남구의 조그마한 노력이 훌륭하신 심사위원님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2회 연속 수상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상을 주신 여기 채널A 또 동아일보사 SH공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최우수상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단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양천구 김수영 구청장님께서 무대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최우수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김수영 구청장님께 짧은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6년 전에 구청장 처음 당선돼서 학교 앞에 있는 도로 부지에 카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주민들한테 북카페로 돌려주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목공방이라고 하는 거를 공원의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서 목공방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폭발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제가 재선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을 받으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주민들은 그만큼 주거복지를 넘어서서 공간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동네가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다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랑하겠습니다. 공간복지 대상 받으면 재선 3선 할 수 있다고 자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완수 본부장님께서 시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최우수상 세 번째 기초자치단체 발표하겠습니다. 수상 단체는 부산광역시 서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서구 정용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최우수상 부산광역시 서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짧은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부산 서구 기획감사실장 정영수입니다. 우리 서구의 아미동은 한국 전쟁 피난민들이 이제 일본인 공동묘지 마을터에 자리 잡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된 주택지인데 이곳에 이제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제 빈집을 이제 마을 빨래방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동네에 어르신들의 이제 수다로 애들의 웃음으로 가득한 정겨운 동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결과가 이렇게 오늘 이제 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심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심사위원장님 감사드리고 또 동아일보의 우리 박재균 논술주간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에서는 소소하지만 주민생활 속에서 복지 공간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부산 서구에도 이제 개장한 지 107주년 된 송도 해수욕장이 있고 또 송도 해상 케이블카도 있고 또 올해 개장한 또 송도 용궁 구름다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오시면 해운대나 강안리만 보시고 가시지 마시고 우리 서구 꼭 기억하셨다가 한 번쯤 방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최우수상 네 번째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단체는 경상북도 포항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포항시 정영화 환경국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최우수상 경상북도 포항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최우수상 경상북도 포항시 수상의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영화 환경국장님께 짧은 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또 시간이 가는지 안 모르겠습니다. 포항시 환경국장 정영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포항시에 이렇게 또 우리 포항철길숲 생태공원 조성의 노력에 이렇게 또 높이 평가해 주시고 또 저희들 큰 상을 주신 우리 동아일보 채널에 그리고 또 우리 심사평가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포항의 철길숲은 도심 한 6.6km를 동서로 가르는 철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존재함으로 해서 주민들 소통도 그렇고 발전도 그렇고 많은 저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강덕 포항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바로 저희들 뭐 아시다시피 포항이 또 철의 도시, 산업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 도시로 바꾸는 다시 말해서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사실 주창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조금 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센트럴 그린웨이 도심을 녹화 공간으로 조성시키고 오션 그린웨이에서 우리 해안을 우리 좀 그 생태 공간으로 뭐 조성을 하고 그다음 에코 그린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산림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중심 모토로 저희들 그 철길숲 6.6km를 저희들 주민들 품으로 지금 생태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심의 어떤 그 활력이라든가 아니면 생명력이 지금 새롭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 중심 만치는 게 아니고 지금 동서로 되어 있던 걸 남북축으로 또 저희들 시내 한 중심의 도로 다이어트를 추진함으로 해가 거기에 또 저희들 새로운 도시숲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도 뭐 여기 부산에서 오셨습니다만은 동해안 그 둘레길 해안 코드가 112km입니다. 저희들 거기도 또 새파란 길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아까 부산에서도 그러셨는데 지금 포항에는 겨울철 과메기철입니다. 오셔서 동해안 시원한 바람도 쐬시고 포항도 한번 이렇게 한번 발걸음 걸어 하셔가지고 좋은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곧바로 최우수상 부문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상자 분들과 시상을 도와주신 분께서도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본부장님께서도 무대 위에서 함께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산광역시 서구, 경상북도 포항시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진 촬영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또 마스크를 잠시 내려둔 채로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마스크를 잠시 벗으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손목에 끼워주셔도 좋고요. 주머니로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말씀을 삼가주시고 호흡 또한 최소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기쁜 날입니다. 밝은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올해는 공동 대상으로 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수상하겠습니다. 시상은 동아일보 박지균 논설주간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대상의 영예를 아는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하겠습니다. 대상 수상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강동구 정환중 부부총재님께서 무대 앞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 기초자치단체는 동아일보사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한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공모에서 공간복지 구현의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 이에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상의 영예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해 공동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정환중 부부총장님께 짧은 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동 부중현 정환중입니다. 먼저 굉장히 큰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런 귀한 상을 주신 우리 동아일보 채널A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지역에서 대상을 뭐 내년, 내후년 말씀하시던데 저희 부처장님께서 한 10년 정도는 계속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서 10년보다는 한 5년 정도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 복지시설 확충이 사실상 좀 쉽지 않은데요. 서울의 특성이. 그럼에도 시설 확충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더불어서 저희가 기존 시설에 저희 공유를 통한 그 공간 혁신의 방점을 둔 공간복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꿈미소 사업이라고요. 이건 저희 이제 어르신들 경로당이 주로 저녁에는 비어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 학생들의 학습방이나 이런 곳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저희 자원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말씀드렸던 5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재균 논설주관께서 공동대상 시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대상의 영예라는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하겠습니다. 대상 수상단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영도구 박진석 부부총장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대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박진석 부부총장님께 짧은 소감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에 대해서 크나큰 영광으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기대는 안 했지만은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처음에 소식을 듣고는 조금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폐가들이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런 버려진 유휴 공간에다가 젊은 층을 유입을 해서 다양하게 주민들이 배우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을 시켰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여러 사업을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상을 수상하신 강동구 부구청장님과 영도구 부구청장님 그리고 논설주관님 부문별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수상을 하신 강동구 부구청장님과 영도구 부구청장님께서는 트로피를 지참하시고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수상 부문별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을 받으신 만큼 더 밝은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대상의 영예를 안으신 그러면은 이제 마스크를 잠시 벗으시고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잠시만 삼가 주시기 바라며 엷은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기초자치단체 수상 대표자분들과 또 박완수 서울주택도시공사 본부장님, 서순탁, 김용순 공동심사위원장님 모두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수상하신 분들께서는 트로피만 지참하시고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트로피만 지참하시고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기초자치단체 수상 대표자분들 그리고 시상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 함께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트로피를 지참하시고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쓴 채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마스크를 벗으시고 사진 촬영 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대한민국에서 공간복지를 실현한 기초자치단체 주인공분들의 얼굴입니다. 네, 정말 오늘 촬영 열기가 뜨겁네요. 네, 신문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밝은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주인공의 얼굴들입니다. 수상을 하신 이 영광의 얼굴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단체 사진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오찬을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저희가 준비한 작은 정성을 나가실 때 하나씩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을 퇴장하시며 로비 등록 데스크에 명찰 또한 반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에 즐겁고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20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시상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